중국 국영 방송사 CCTV가 KF-21 전투기를 심층 분석하며 한국이 국제 방산 시장에서 중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산 무기가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어 중국도 첨단 무기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한국의 무기 체계 성능 향상이 중국의 굴기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한국을 주요 경계 국가로 봐야 한다는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CCTV는 말레이시아 전투기 시장에서 대한민국에 패배했지만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자국산 훈련기가 FA-250 경공격기를 제치고 선정되면서 중동 지역에 수출 교두보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지만 KF-21 전투기의 등장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아랍에미리트가 훈련기를 중국제로 선택했지만 KF-21 전투기 개발 사업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한민국으로 관심이 쏠리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중동의 전투기 수출을 확대하려고 하는 중국으로서는 KF-21 전투기에 관심이 높아지자 이를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CCTV는 KF-21 전투기가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J-20 스텔스 전투기나 J-31 스텔스 전투기에 비해서는 아직 미완성 개발 단계지만 미국 F-35 전투기의 대항마로 개발하고 있는 FC-31 전투기의 또 다른 경쟁 모델로 부상할 수 있어 경계심을 낮춰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시장에 내놓고 있는 FC-1 전투기로는 수출 확대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KF-21 전투기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개발되고 있는 스텔스 전투기를 해외 수출 시장의 주력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KF-21 전투기의 미티어 미사일 4발과 10개의 하드포인트를 장착할 수 있고 유럽제 첨단 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다는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질화 갈륨 관련 소재와 레이더 소재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웨이퍼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첨단 질화 갈륨 소자는 일본과 미국, 프랑스, 독일에서만 완성한 핵심 반도체 레이더 부품으로 대한민국이 빠르게 소자 출력을 높이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레이더 테스트가 완료되면 이러한 시험평가 조건들을 반영해 반도체 웨이퍼와 소자 설계 단계에서부터 특성을 반영한 핵심 부품 양산이 가능하다는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미국과 서방의 강력한 반도체 제재를 받게 되면서 제대로 된 성능을 완성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어 차후 전투기용 레이더 수량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으로 대한민국보다 뒤처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개발 속도가 J-31 스텔스 전투기 개발 사업보다 수십 배 빠르게 진행되면서 추격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도 양산이 시작되자 중국 분위기가 심각하게 안 좋아졌습니다. CCTV 분석에 따르면 초도 양산 시작이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크며 가장 큰 장점으로 전투기 성능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그동안 파악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J-31 스텔스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초 시제 전투기가 등장했고 계속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대량 양산에 나서지 못할 정도로 개발 기간이 10년 넘는 동안 전투기 성능을 완벽하게 다듬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외 수출 시장까지 노리고 있는 J-31 전투기는 항전 장비, 즉 A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치, 전자전 시스템 등에서 서방제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반도체 제재로 인해 이러한 격차는 앞으로도 더 커질 수 있어 해외 시장에서 판매를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미국의 기술 지원 거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반도체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어 레이더 소재와 웨이퍼를 국산화시키면 전투기 부품의 국산화를 빠르게 확대할 수 있게 되며 군용 반도체 분야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일본을 빠르게 뒤쫓아가면서 점점 기초 기술이 강해지고 있다는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를 조종하고 있는 시험 비행사의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A사 레이더 성능을 검증하고 있으며
무장 발사 시험을 완료했고 개발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계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KF-21 전투기가 눈부신 개발 속도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인도네시아는 미납된 분담금을 낼 생각이 없어 보이며 오히려 라팔 전투기와 미라지 전투기, 여기에 미국산 F-15EX 전투기까지 대량으로 도입하면서 공동개발 사업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어 대한민국은 기술 개발 속도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비해서 중국은 공산당이 지시하면 일사천리로 수십 년 동안 개발이 꾸준히 진행될 수 있어 이러한 중국식 개발 모델은 첨단 무기 개발의 중요한 요소이며 J-31 스텔스 전투기 개발이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영 방송사인 CCTV는 한국의 무기 체계가 전 세계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중국산 무기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며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FA-50 경공격기가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자국산 전투기를 제치고 선정된 데 이어서 폴란드에 공급되는 FA-50 경공격기를 기반 삼아 최신형으로 개량하면 FC-1 전투기가 수출 시장에서 생존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FA-50 경공격기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국가들이 KF-21 전투기로 관심을 넓히고 있어 벌써부터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산 전투기 수출이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J-31 스텔스 전투기를 해외 수출 시장에 적극적으로 판매하려는 중국으로서는 KF-21 전투기의 빠른 등장으로 인해 오히려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으며 J-31 전투기 개발을 빨리 마무리하여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인터넷 언론을 위주로 KF-21 전투기 개발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최근 들어 관영 매체와 CCTV까지도 한국의 무기 체계와 KF-21 전투기 개발 사업을 집중 조명하고 있어 이전과는 다른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2016년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다고 도전했을 당시 일본이 XE 심신 실증기를 기반으로 F-3 전투기 개발을 시작했지만 지지부진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대한민국 또한 성공할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에서 기술을 도입할지 비싼 개발비를 투자해 자체 개발을 진행할지 갈팡질팡하면서 시간을 허비했지만 대한민국은 단시간 내에 시제기를 완성해 선보였습니다. 이는 튀르키예가 개발한다는 한전투기가 내부의 항전 장비가 아무것도 없는 구식 전투기로 평가받는 데 비해서 레이더와 광학체계, 전자전 시스템까지 전방위적으로 자체 개발 진행되고 있으며 내부 무장창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일본과는 수준이 다른 전투기 개발 사업임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관영 매체 CCTV가 KF-21 전투기 개발 사업을 특집 보도하면서 더 이상 대한민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대만을 점령하고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야심을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군사력에 막힐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이 레이더 등 군사용으로 활용되는 질화갈륨 관련 반도체 및 전력 소재를 기존의 실리콘 웨이퍼가 아닌 차세대 다이아몬드 기반의 웨이퍼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실리콘 웨이퍼 기반의 질화갈륨 관련 전력 반도체보다 수백 배 이상의 성능 향상이 가능해지면서 차세대 레이더 소자로 떠오르고 있는 다이아몬드 기반의 웨이퍼를 완성하면서 상용화가 이루어진다면 KF-21 전투기에 장착되는 국산 A사 레이더의 수백 배 이상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주변국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각종 제품에 수백 개씩 사용되는 반도체는 최첨단 기술의 상징으로 군사 분야에서 사용되는 무기 체계 또한 반도체 없이는 기능을 구현할 수 없습니다. 물론 민간용 반도체 소재보다 더 높은 내구성과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 반도체 기업에서 제조되는 반도체와는 달리 군용 반도체 소재는 전문 방산업체에서 군사 작전에 활용 가능한 내구성을 충족시키며 개발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제작 특성으로 인해서 소수 국가에서만 군용 반도체를 양산할 수 있으며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 핵심인 웨이퍼는 극소수의 국가에서만 양산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서 반도체 소재뿐 아니라 생산에 필요한 장비들까지 수출을 금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중국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도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어 철수까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미국의 압력이 지속되면 조만간 중국에서 완전 철수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 정부도 이러한 미국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자국 업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제조용 광학 노광 공정 장치를 제작하는 네덜란드 ASML 홀딩 기업이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미국을 빠르게 쫓아왔던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석기시대 수준으로까지 크게 퇴보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반도체의 중요성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핸드폰을 예로 들어보면 내부에는 각 부위별로 수십 개의 반도체 소재가 기판에 집적되어 있으며 각각의 반도체는 제작된 특성에 따라 동작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 칩이나 핸드폰에 사용되는 AP 칩 같은 경우 사람으로 치면 분회에 해당하며 손톱만한 반도체 칩에 수천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집적되어 있어 각종 연산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갈수록 미세화가 진행되고 있어 같은 면적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반도체 성능이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를 양산하기 위해서는 웨이퍼가 필수이며 현재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실리콘 기반의 웨이퍼로 300mm급 원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0mm급의 원형이면 12인치급으로 이 정도 크기가 되어야만 반도체를 한 개의 실리콘 웨이퍼 원반에 수백 개를 집적할 수 있어 생산 수요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개의 웨이퍼에 100개의 반도체 회로 패턴을 완성시키는 직각 공정 작업을 해도 불량률이 20%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80개만 완성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인 실리콘 웨이퍼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며 대표적인 업체로 대한민국의 SK 실트론과 일본의 시네츠 화학과 섬코, 대만 글로벌 웨이퍼스, 독일의 실트로닉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전 세계 반도체 웨이퍼 시장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일본의 시네츠 화학과 썸코사이며 시장 점유율 50%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SK실트론이 전 세계 5위 웨이퍼 생산업체로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올해에만 설비 투자로 2조 3천억 원 이상을 단행했을 정도로 반도체 시장뿐 아니라 웨이퍼 시장도 독일과 대만, 일본, 대한민국이 매년 수조 원씩의 설비 투자를 통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방산 시장에서 사용되는 군용 반도체는 이보다 소수 업체에서 개발된 웨이퍼가 사용되며 대부분 미국과 일본, 독일 업체들이 독점하고 있어 대한민국에서 국산화해야 할 핵심 분야입니다. 최근에 미 방산업체 중에서 레이더와 미사일 분야에서 강자인 레이시온사는 자신들이 생산하고 있는 질화 갈륨 관련 전력 소재를 다이아몬드 기반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고출력 레이더와 무선 주파수 통신에 필수인 질화 갈륨 관련 전력 반도체의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력량이 높은 고성능 소재 개발이 필요하며 이 때문에 기존 실리콘 웨이퍼 기반의 반도체 제작으로는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이아몬드 파우더를 증착해 완성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이용하면 차세대 레이더와 광통신 등에 필요한 핵심 반도체 개발이 가능하고 전자전 장비와 레이더 및 미사일 등 군용 핵심 부품으로 사용할 수 있고 기존보다 수십 배 이상 성능을 높일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레이시온사와 미래 기초 군사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방위 고등 연구 계획국이 협력해 다이아몬드 기반의 웨이퍼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미국의 군용 반도체 기술이 경쟁국들보다 앞서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이아몬드는 천연 광물 중에서 가장 강하고 단단하며 열전도율이 뛰어나 반도체와 광통신 소재에서 열 방출을 돕는 핵심 소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미세 회로 반도체가 발전하면서 가공 시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열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다이아몬드가 웨이퍼 소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양산하기 위해서는 다이아몬드 파우더를 소결에 증착하는 방식으로 양산되지만 지금까지 한계가 2인치급 이하로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데 면적이 작아서 실용성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반도체 웨이퍼가 12인치 정도로 국내 반도체 전문 기업인 RFHI 시사에서 4인치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개발하는데 성공하면서 차후 12인치 다이아몬드 웨이퍼 양산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질화 갈륨 관련 반도체 소재를 다이아몬드 웨이퍼로 제작했을 경우 기존보다 전력 효율을 높여 4배 이상의 열 배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주파수 출력도 200%까지 확대할 수 있어 차세대 꿈의 웨이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들고 다니는 핸드폰의 경우 AP 칩에 적용하면 복잡한 계산을 위해 뜨거워지는 반도체의 열을 크게 줄이면서도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전 세계 반도체 기업과 국가 연구기관에서 대면적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국산화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사업을 통해 전투기의 레이더로 활용되는 질화 갈륨 관련 소재와 차세대 이동통신, 위성통신, 미사일 핵심 반도체로 활용될 수 있으며 양자 컴퓨터에 필요한 반도체까지 제작할 수 있는 특수한 다이아몬드 웨이퍼도 개발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전문 기업인 RFHI 시사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1차 벤더사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있는 질화 갈륨 관련 전력 반도체를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하면서 국산 레이더 부품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국과 일본이 개발한 400W급의 질화 갈륨 TR 반도체보다 성능에서는 떨어지지만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이용해 반도체를 제작하게 되면 레이더나 군용 반도체 성능을 크게 높일 수 있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웨이퍼 자체 개발로 국산 반도체 경쟁력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의 군사 매체에서는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영국과의 군사 동맹 협력을 예고하며 새롭게 공개한 KF-21 네이비 함재기 등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5종류의 차세대 무기 체계들을 차례차례 소개한 후 대한민국은 이제 과거와 달리 진정한 무기 독자 개발 강대국으로 등극했다고 소개했는데요. 즉 모든 무기 체계들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소수의 엘리트 국가 그룹에 대한민국이 속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국 언론이 언급한 KF-21 함재기 역시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구체적인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항공모함 건조 계획인 CVX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미국산 F-35B 함재기를 탑재 및 운용할 계획이었지만 진행 도중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F-35B 함재기를 도입하여 운용하는 미국과 영국 상황을 보니 수직 이착륙 조건과 무장 탑재 조건이 까다로워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싸고 작전 반경이 짧으며 무장량 또한 얼마 안 되는 F-35B 함재기의 운용을 가정하고 수립한 경항 공모함 계획을 변경하여 최소 5만 톤급 샤를 드골급 항공모함으로 개발하고 F-35B 함재기 대신 KF-21 함재기형을 개발해 사용하자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항공모함에 탑재할 KF-21 함재기와 KF-21 전자전기의 개발 가능성이 계획안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지상에서 운용하는 KF-21 전투기를 해상에서 운용하려면 랜딩기어나 기골 보강 등의 개량이 필수이며 공군에서 운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KF-21 전투기를 함재기로 개량하려면 당연히 개발의 추가 비용 발생과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우선 KF-21 함재기는 기체 구조 변경을 통해 동체의 좌우로 뻗은 날개 주입과 전투기의 안정을 유지하고 방향을 바꾸는 구실을 하는 비행기의 꼬리 부분 미익을 보강한 뒤 코팅 작업을 통해 스텔스 기능과 염분 보호 기능을 확보하고 항공모함 비행갑판 위에 착함 구속 장치 어레스팅 기어를 설치하여 미국의 공격형 함재기인 FA-28 슈퍼호넷처럼 한국형 항공모함에 탑재할 함재기 이륙을 위한 캐터펄트 개발을 1차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로써 KF-21 함재기를 탑재할 7만 톤급 항공모함 건조로 한국의 항공모함 보유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언론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KF-21 함재기에서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하는 능력은 군사기술 중에서도 대전략급 게임 체인저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에 이어 7번째로 함재기 개발에 도전하는 국가라고 소개하며 이어서 나머지 6개 국가는 모두 항공모함용 함재기를 개발 중이거나 보류 중인데 한국도 곧 전례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함재기 개발 기술력은 미국이 선두에 있고 유럽과 중국 등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도 본격적인 함재기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는데요. 함재기의 위력은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특히 영국과 협력한 항공모함 디자인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한국군의 독자 기술력과 더불어 영국의 기술력이 결합된 디자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K9A2 자주포와 영국산 항공모함의 기술력을 교환하는 빅딜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이며 세계 군사력 순위 6위 한국과 세계 군사력 8위 영국의 군사 협력 강화로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시켜 영국 해군의 상징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의 기술력이 한국 항공모함에 대거 투입될 예정입니다. 영국과 군사 동맹을 통해 항공모함 운용 기술과 설계 방식 등 공동 연구 개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더욱 강력해진 한국형 항공모함의 만재 배수량은 7만 톤급 이상 대형 항공모함으로 확정되었고 과거에 공개되었던 전장 270m, 전폭 60m의 3만 톤급인 경항공모함보다 훨씬 커진 갑판과 만재 배수량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외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KF-21 전투기가 다음 시험 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에 대한 반응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KF-21 전투기는 엄청난 수출 잠재력이 있으며 상당히 높은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의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나라 언론들이 작성한 KF-21 전투기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걱정과는 다르게 KF-21 전투기의 힘찬 비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여기저기서 KF-21 함재기 버전인 일명 KF-21N 함재기가 개발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해군의 한 장교가 방송에서 KF-21N 함재기를 언급한 것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미 내부에서는 KF-21N 함재기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군 당국은 경항공모함 기본 설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경항공모함이 늘 뜨거운 이슈인 이유는 함재기 성능과 가성비 논란 때문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경항공모함 함재기의 유일한 선택지는 가성비 최악으로 유명한 F-35B 함재기 때문입니다. F-35B 함재기는 미국 로키드 마틴사가 만든 전투기 가운데 작전 반경과 무장 능력이 최저 수준임에도 가격은 수백억 원 이상 더 비싸기로 유명합니다. 이에 우리 군 관계자는 영국산 전투기도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지만 1969년에 실전 배치되어 퇴역을 앞둔 만큼 경항공모함에 탑재할 수 있는 전투기는 사실상 F-35B 함재기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F-35B 함재기가 여러모로 논란이 많은 만큼 KF-21N 함재기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승승장구 양산 중인 KF-21 전투기에 이어 KF-21N 함재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 또한 다양한데요. 항공모함 건조 사업이 본격 시작되었지만 아직 함재기가 공식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당장이라도 KF-21N 함재기를 운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형 항공모함이 공식 등장한다면 KF-21N 함재기가 우리 해군의 함재기로 선택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미 기본적인 항공기 시스템 안전성을 확인했고 현재는 본격적으로 성능 확인을 위해 시험을 점진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결함 의혹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작동하는 경우는 없다며 개선 사항은 늘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조치하고 개선하면서 시험 비행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군에서 추진 중인 경항공모함 함재기 탑재 여부에 대해서는 함재기가 어떤 기종이 되느냐에 따라 항공모함 크기가 결정되기에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 외에도 폴란드의 주장에 따르면 F-16 전투기 업그레이드에 들일 돈이면 차라리 저렴하고 성능도 좋은 데다 최신 기체를 도입할 수 있는 KF-21 전투기 사업에 참여하는 게 낫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KF-21 전투기 성능은 폴란드가 과거에 도입한 F-16 전투기를 압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외부 무장창을 탑재하고 있으나 차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F-35 전투기처럼 내부 무장창을 장착한 뒤 스텔스 기체로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가 스텔스 성능뿐만 아니라 함재기로서의 기능까지 갖추려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 절감 및 다양한 모델로 수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영국과의 협력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